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기술 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 차세대 신형 원자로 개발과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산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과 성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으며 탈석유 전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원천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괄 발주 방식을 채택해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계 5위권의 원전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기술은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일으켜서 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상 기술력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 면에서도 원전은 우라늄 원료를 사용해서 화석 연료보다 수급이 훨씬 안정적이고 비축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원료는 농축 우라늄과 천연 우라늄 형태로 수입해서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원전 연료 형태로 가공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연료의 핵심 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에너지는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에너지 믹스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 고리원전 1호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의 기간 동안 원자력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든든한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비해서 전기요금 상승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연료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운영비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전의 경우 발전 원가 중에 연료비 비율이 10% 정도로 낮지만 발전 원가에서 해체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건설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부문, 그리고 원전 설계, 안전 해석 계측 등의 첨단 산업 부분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에너지 분야, 발전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에 관한 파리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발전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원전은
수출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한 높은 경제성과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 그리고 90% 수준에 달하는 운전율로 최고의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량과 특성을 지닌 자체 개발 노형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주력 원전인 APR 1400 설계에 대한 유럽 사업자 요건과 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의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한국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정성 강화 조치로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3년에 대형 원전 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이 원자력계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한국 동부해안벨트에 원전이 몰려있기 때문에 원전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원칙과 절차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설계, 건설, 운영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 생태계 전반에서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구매제도 개선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부 및 관련 산업계 모두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서 원전 비리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아직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측면과 원전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자력 이용에 커다란 현안으로 남아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국가가 경제성, 환경 문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수준, 국민의 수용성 등 자국의 상황과 핵 확산 문제와 관련된 이 정치, 외교적 요소 등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재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의 중간 저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 저장 용량이 평균 70% 수준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 처분장 건설이나 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원전에 대한 선호 여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전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패물의 조속한 반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강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등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등의 국가들은 원전 축소 및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 내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 발전소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각국의 원전 정책은 자국 내 에너지 수급 여건과 전력 수요 증가 대응, 그리고 환경 및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 원전 정책을 유지, 보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급속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등의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미래 원전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4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와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ITER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래 원전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많은 발전 과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개요 및 기술 발전 과정,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 2회에 걸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첫 번째 강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요와 산업 발전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